예, 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정구 교수입니다. 오늘 지방지 9급 영어 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기출 문제 풀이가 들어가게 되면 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 푸시기 때문에 어차피 섞어서 또 풀죠. 최근 5개년간 기출 풀기도 하고 국가직, 지방직 또는 지금은 서울시하고 통합이 됐지만 예전에 서울시 문제들 지금 별 의미가 없지만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다 총괄을 하니까. 그래서 지난 국가직부터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대표적인 문제들만 살짝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과정에서 좀 어떤 정답에 대한 어떤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6월 5일 날, 오늘 6월 6일인데요. 어제 6월 5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시행이 되었고, 일단 제가 현장에도 아침에 좀 따라갔었고요. 예,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뭐, 정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나왔다. 지난 국가직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번에 지방직도 좀 예전에 비해서요.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이렇게 조금 수준이 많이 낮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의 어떤 기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중하 정도가 되더라.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요. 특히 그나마 비독해 파트에서 문제 레벨이 좀 낮았다면 독해에서 조금 그걸 상쇄를 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엔 독해조차도 지문이 너무 짧았고요. 그리고 한 지문 정도 빼고는 지문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그 지문들조차도 뭐 자체 제작한 문제는 아니니까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변형 아닌 변형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일단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영어 가지고 변별력이 있을 수는 없겠다. 오히려 실수를 하지 않고 고득점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치러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치러지게 될 그 경찰 영어보다 수준이 낮아요. 예, 왜냐면 경찰 영어가 보통 서방 영어랑 많이 묶었는데 2017년도 2차 때부터 경찰 영어 자체가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경찰 영어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죠. 8월달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GTF라든지 그 탭스를 토익을 가지고 대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단어의 수준 자체는요, 그 7급 이상을 초월을 합니다. 예, 그러나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 대한 신호탄인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쉽게 단어를 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까지 실험을 했었냐면 지금 고1, 고2 학생들한테 앞에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고등학교의 단어의 기본 단어에 속하는 단어들로 좀 분포가 됐다는 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옛날엔 독해 길이라도 좀 늘려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 작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문항수는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출제하시는 인사혁신처 담당자들이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제 전문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고 돈도 주고 뭐 어떤 비밀도 보장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죠. 기존에 만들어 놨던 교수진들의 문제를 좀 활용하는 방식이고 그래 검수를 할 때는 최근에 합격한 친구들 기준으로 걔네들 보고 테스트를 쳐보라고 해가지고 괜찮지라는 아주 베타 테스트가 그렇게 뭐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단어는 작년보다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독해에 들어가도 빈칸 채우기가 단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도 단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단어 수준이 좀 높진 않았지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 자체만 보게 되면 5문제 정도. 근데 약간 달라진 부분은 작년의 경우는 밑줄 어휘가 4개가 나왔어요. 밑줄 동의어. 근데 올해는 이제 밑줄 동의어보다는 빈칸 채우기가 많이 나왔고 나중에 독해까지 치시면 독해도 지금 빈칸 완성에서 단어가 들어가는 게 일단은 그 연결사 하나 빼고는 2개였거든요. 그래서 총 5개가 됩니다. 5개면 25점이죠.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빈칸 완성을 연습을 하시면 동의어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빈칸 완성을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작 2문제 냈죠. 2문제 냈는데 한 문제 그리고 시험 범위가 너무 좀 단촐하게 나왔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왜 공부를 했냐 싶을 정도인데 조금 이따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결과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 어법성 판단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영어 빈칸 완성하고 대화의 흐름인데 여기도 사실 없어져야 될 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원래 이거는 이제 거의 수능이 듣기평가 수준보다 낮은 그냥 읽으면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옛날의 형식에서 왜 변형을 시키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생활영어 자체가 생활영어가 아니다. 차라리 생활영어에서 차라리 단어 문제식으로 문제를 냈다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변형을 너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이런 것들도 수능형 패턴을 거의 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 그냥 그 대체시험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체시험도 점수 자체가 일단 통과 패스제다 보니까 다른 걸 보시면 7급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패스제만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응시 인원이 많아지고 변별력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점수도 올라가겠죠. 결국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허점이 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의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줄 동의어 2개, 빈칸 3개가 나왔습니다. 수준은 이제 고등어휘 수준에다가 기출어휘인데 딱히 기출어휘를 할 것도 없어요. 저희들 그 기출어휘 책이라든지 그 어휘책 뭐 서적 뭐 때에 따라서 뭐 워드뱅크 뭐 33,000 이런 단어들을 봤는데 그게 진짜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대충 제가 그나마 어렵다는 단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gratification이 나오죠. 이거 최근에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밑에 단어 정리도 안 해놨어요. satisfaction이라고 그 만족이라는 뜻으로 썼던 단어고 efficiency, efficient 다 아시죠? 그 다음에 fix 고치는 거요. call for 요청하는 거, apprehend 체포하다 또는 붙잡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atisfaction 이게 동의어죠. 이게 가장 어려웠던 단어였습니다. 자, 이 정도 단어 가지고 힘들어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뭐 결과론적으로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난번 국가직보다 오히려 더 수준이 낮았다. 국가직 때 너무 무난했기 때문에 지방직이 조금 더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연구팀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출제 연구팀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부서에서 추가적인 임무를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가 어떤 시험 문제 연구소라는 게 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은 수능처럼 뭐 평가원이라든지 교육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1년 내내 시험 문제에만 좀 매달리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틈날 때 이제 문제를 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너무 허접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다른 밑줄보다 쉬워서 그래요. 예, 그리고 다른 빈칸보다 너무 쉬우니까 이거보다 이게 그냥 더 어려워요. 예, 그나마 앞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compulsive buyers 하면 충동 구매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 행동 자체가 걔네들이 사는 것 그죠? 이상으로 그 다음에 what leads to gratification 어디로 이끈다? 만족적으로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었고 보기 단어도 살짝 볼까요? 뭐 confidence 그 다음에 liveliness 그 다음에 tranquil 정도면 이제 이 고등학교 필수어휘 1800개에 들어가는 단어죠. 고요한 조용한이라는 뜻이니까 자 단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1번 문제를 틀린다. 합격하기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실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gratification 같은 게. 그리고 충동 구매자가 어떻게 구매를 하는 목적은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만족 아닐까요? 예, 그렇게 좀 유추를 한다 하더라도 미술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으면 빈칸으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해석을 해서 그나마 제일 좀 리저너블한 답을 골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보기에 있는 단어는 둘 중에 하나는 아니까 그 정도가 안 되면 준비가 아예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국가직도 해설 강의할 때 그랬고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이 그나마 조금 오히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심각성을 더 깨우치고 더 유의를 했던 과정에서 올해는 이제 터지더라도 좀 감각이 좀 무뎌졌죠. 왜냐하면 좀 희망도 보이고 저 백신도 맞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작년이 조금 더 빡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재작년 돌아가시면 더 이렇게 문제가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항상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한 영어였죠. 자, 일단 수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등 필수어휘입니다. 1800개 정도 외우시는데 그게 한 1800개에서 2000개 정도 돼요. 거의 시중에 가면 자료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수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수업 들을 필요도 없으시고요.
정말 필요하신 분만 수업 들으시고 제 수업뿐만 아니라 이게 수업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에 그 약간 종합선물 세트처럼 어떤 과목 강좌가 있는데 거기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면 쭉 가볍게 들어주시면서 정리만 해놓고 이제 휴대용 자료를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출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요. 설령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단어 문제 중에 진짜 딱 한 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 수 맞는 단어를 10,000단어, 20,000단어를 외워야 되냐? 아니요. 우리 저기 또 제 학원 가시면 화장실에 많이 붙어 있죠. 그것도 보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보지 마세요. 그죠? 보지 마시고 중고등 필수업이라든지 중요 단어 있잖아요.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기출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 밑줄 동의어라든지 빈칸 문제 나왔던 게 뭐 최근 10개년간, 최근 뭐 20개년간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게 단어만 그냥 한번 쫙 정리를 하셔가지고 소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규칙적으로 그걸 뭐 자기가 이동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본다라든가 아니면 주말에 한 번씩 전체적인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 정도만 유지를 하시면 시험 칠 때 어지간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기조 자체가 그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요. 기출에서 어려운 단어는 1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일 흐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경찰 시험하고 비교를 했는데 경찰 시험 단어는 거의 7급을 능가하는 단어들이 최근에 작년 2018년 2018년 후반부터 등장을 하다가 편입 시험에서 단어를 들고 와요. 편입 시험 단어 무진장 어렵죠. 토플을 거의 능가하는 단어인데 그게 단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풀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게 빈칸 문제를 생각했을 때 밑에 보기 단어는 풀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단어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으면 중간에 풀다가 리듬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문제의 분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마지막에 두지 않고 절대로 마지막에 두지 않습니다. 초반이나 중반에 둬서 여러분들이 흠칫하게 좀 만드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 기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2010년, 11년, 12년 때 단어가 거의 극악이었죠. 장난이 아닐 정도로 어렵게 나왔는데 이제 일단은 뭐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이거보다는 너무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쉽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왜 공부를 정말 잘하고 충실했던 친구가 실수를 해버리면 공부를 고만고만하게 했던 친구보다 못한 점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기출문제 정리하고 단어장 정리하고 암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매일 학습을 하시는데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투리 시간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여기 앞에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옆에 펴놓고 아니면요. 여러분들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한 20분 정도 보신다든가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대신에 테스트식의 문제를 조금 많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이든 2번이든 그렇게 규칙적으로 풀어 나가시면 어휘는 끝낼 수 있다. 충분히 끝낼 수 있고요. 어휘 문제는 그리고 시간이 독해보다 훨씬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부담 없이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흐름이라면요. 90점 넘기지 않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심각합니다. 단어의 수준 자체가. 자, 어법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어법이 공무원 어법이 좀 어렵기로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각 단원별에 대한 핵심 어법을 출제를 합니다. 그나마 지난 바로 4월 달에 치러졌던 국가직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분사 파트라든가 관계사 파트라든가 뭐 비교급 파트라든가 뭐 수동태 파트라든가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가정법도 등장을 하고 좀 문제는 쉬웠지만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한쪽에 쏠려서 나왔고요. 가정법요, 가정법요, 관계대명사요, 조동사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분사조차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도치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나오지 시제요 전혀요. 전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변별력을 잃어간다. 이게 좋은 현상일까? 쉽게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본인이 실력이 올라가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저는 자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영어 자체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3개월이면 거의 끝날 정도면 왜 이전에 수능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 정도는 커버 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공 과목에서 좀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전공 과목 어려웠죠. 아니면 국어 같은 거 많이 어렵죠.
출제 파트가 보시면요. 오형식하고 이형식이 보호 나왔고요. 이게 그냥 거의 메인이었어요. 거의 80%, 70% 나왔습니다. 이 보호에 완전 단원별 문제 가져온 줄 알았어요. 제가 단원별 문제를. 그리고 동명사 파트. 동명사를 하기도 좀 쪽팔립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이것도 진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치인데, 일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너 적을 게 없었어요. 뭐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이것도 애매하게 문제를 내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여러 개 가져오려다가 제가 어차피 또 제가 온라인 쪽에도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미 문제를 봤는데 시험 치고 난 직후에 다 시험지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기출을 묶어서 보게 되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영작하고 영작도 어법이니까 영작하고 우리가 그냥 어법성 판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장 그나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had a woman arrested라고 썼는데 나름 헷갈리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 그 뭐 86년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 had 목적어 원형 부정사는 중학교 때부터 외우는 거 아시죠? 지각동 저기 사역동사라고 해서. 근데 여기 내용을 우리말을 줬어요. 그 여성을 체포하도록 했다는 것은 여성이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당한다 말이죠.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어떤 관계다? 당연히 수동의 관계죠. 수동의 관계면 우리가 약속을 했죠.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를 쓰자. 그래서 arrested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사람일지언정 그리고 얘가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당하는 거니까 arrested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얘도 상당히 위험한 문제인데요. le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내진 않아요. 내진 않는데 let도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데 유일하게 다른 애들은 to be pp, being pp, 그냥 pp, 뭐 to be나 being을 생략해서 뭐 pp 이렇게 쓰는데 유일하게 pp 앞에다 be를 죽이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let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명령문 수동태라고 있어요. 명령문 수동태. 명령문 수동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바꿀 때 마지막에 BPP인데요. 이게 B도 원래는 지금 안 쓰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영어에서는 안 쓰기도 하는데 왜 B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느냐. 그만큼 이런 수동태가 잘 없었다는 거예요. 자주 썼던 to be PP라든가 being PP는 자주 쓰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미는 없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시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내다 보니 야 to be 나 being 빼라. 그냥 PP만 써도 되자. 우리가 다 이해하자니 라고 넘어갔는데 let으로 시작되는 목적어나 pp는 거의 보기가 힘든 문장이다 보니까 그 전에 많이 안 다뤘죠.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네. 야 let은 pp 썼었지 하고 뒤에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distract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다 be를 표기하는 게 일단 원칙이긴 해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B가 반드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걔네들 입장에서도 원어민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탈락시켜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미국식 영어에서는 안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칙은 지금까지 원칙은 B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반대로 다른 게 답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자리가 어딘지 다 보세요. 여기도 또 let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이게 좀 둘 중에 하나 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능동의 관계 원형 부정사 쓰는 거 알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알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헤드 썼잖아요. 이거. 또 그렇게 쓰고 있죠. 얘는 이제 원형 그다음 PP를 쓰고 있죠. 자 4개를 내면서 한 단원에서 다 때려 넣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이 단원별 문제 아니죠. 그죠? 예. 이것도 영작입니까? 보나마나 이거 해석되어 있는 거 붙이고 밑에다가 영어 문장 붙였겠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뭐 몇 개월 공들여서 만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들 전화하는 거 맞죠? 그래서 폰 써도 되고요. 심지어 have 같은 경우는 ing를 써도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문제까지도 나왔었거든요. have가 목적어 다음에 ing까지 쓸 수 있는 어떤 용법까지도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조차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be distracted라고 이제 뭐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S 그다음에 목적어는 투부정사. 이거는 중학생들도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변별력을 줬다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어법 문제에서. 다른 문제를 좀 가져올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 이게 가장 어렵다고 했던 건데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그 전에 영작 문제는요, 얘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학생들 입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쉽게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쉽게 나오기 절대 좋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시간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들 실력이 늘렸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면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 비싼 돈 주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시험이니까 거의 자격증 시험 수준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더 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안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미 합격을 했던 그 여러분들의 이전에 공부를 했던 같은 맥락에 있던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기출어법 문제은행을 정리를 하는데요. 근데 어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쉽게 나온 타이밍 자체가 여러분들 때 참 좋겠죠. 그죠? 예, 그럼 만점 먹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또 내 때가 되면 이상하게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에 최소한 10년치 정도 문제를 묶어서 지금 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거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계산을 해보시면 어법이 3개, 4개인데 국가직에서 4개 나왔다 칩시다. 지방직 4개 나왔죠. 옛날 소시 문제는 다 제껴버리면 총 8개죠. 그럼 10년 치면 80문제도, 20년 치면 16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섞는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도 거기서 베껴낸 문제이기 때문에 한 150에서 200문제만 딱 가지고 계시다가 기출만 가지고 기출 베이스로 가지고 계시다가 기출 다 정리를 해요. 그럼 기출과 관련된 단원이 있겠죠. 예. 그리고 답이 됐던 그 보기의 단원하고 답이 되지 않은 보기의 단원이 있겠죠. 그 단원에 나왔던 그 내용만 정리하시면 더 이상 업법하지 마세요. 예. 절대 업법하지 마세요. 예. 그거 처음부터 해가지고 자동사는 뭐니, 타동사는 뭐니, 그리고 VI는 뭘 줄이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과목을 하세요. 그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학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파고들기 시작하면 언어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언어 공부를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걸 왜 시작을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토익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말 목표가 점수가 목표인지 아니면 정말 의사소통이 진짜 원활하게 되는 게 목표인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토익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점수가 950점이 목표면 그러면 이제 기술을 배우셔야죠. 예, 그러니까 어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법도 철저하게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에서 우리가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는 어떤 비법을 배우는데 그 시험 범위는 기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에서 200문제만 쫙 뽑아가지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리고 해당 단원에만 공부를 하시고 모르는 건 선생님들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사한 문제는 나중에 좀 학원에서 받아가지고 또는 여러분 담당 선생님 받아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나고요. 학원 모의고사도 다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검소위원 출신입니다.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외부 문제도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감 압박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거 다 보실 필요 없고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낸 문제는 제껴버리세요. 복습하지 마세요.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문제를 단단히 다지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 문제풀이 연습. 근데 어법은 좀 약간 뭘 하셔야 되냐면 난이도를 떠나서 적당한 시점에서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알긴 아는데 몇 개월, 한 2, 3개월 놀다가 어법을 풀잖아요. 근데 문제 푸는 속도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거 아는 건데 선생님이 설명하면 선생님 그거 알아요. 근데 문제 풀 때 예전 같으면 1분 만에 풀었던 걸 그걸 1분 30초나 2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 한 문제 그 정도면 저희 시험에 거의 타격일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예. 일단 영어는 약간은 너무 좀 기본적인 내용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생활영어입니다. 제가 없어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죠. 보너스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빈칸 완성이나 대어렵인데 예전에 생활영어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생활영어를 가지고 어법을 내버리고 생활영어를 가지고 수거를 내버리고 생활영어를 가지고 이디엄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요즘에 생활영어 어떻습니까? 이디엄 냅니까? 제가 최근 한 5년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디엄을 내셔야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럼 이디엄을 내니까 생활영어지만은 말이 생활영어지 생활영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법 같은 게 내겠죠. 뭐 핑크 슬립이라든가 모르잖아요. 핑크 슬립. 핑크 색깔의 슬립. 어떤 종이. 옛날에 그 포드 자동차 옛날에 1930년 40년대 때 그 시절 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싹 다 뭐죠? 예, 해고 통지서란 뜻이죠. 이건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데 그 문제요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활 영어가 원래 어떤 거였냐면 제가 원래 수능 세대 출신이에요. 수능 1세대입니다. 예, 93년도에 수능을 두 번을 쳤는데 92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력 평가라는 걸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본고사라고 해 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여름 방학 되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내년부터 수능이라는 걸 새로 도입을 한대요. 아니 이 세상에 시험치기 1년 전에 시험 제도를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지선다를 바뀌고 그전에는 그 단어에 대한 그 발음 같은 경우도 밑에 밑줄 쳐가지고 발음 기호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렇게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듣기 평가가 시험에 추가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활 영어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생활 영어는 어디다 들어가 버리죠? 예, 듣기 평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첫 해에 두 번을 쳤어요. 8월 달하고 그 11월 달에. 그리고 나다 보니까 그때 200문제였거든요. 근데 두 번 쳐봤자 두 번째 시험 때는 애들 공부 아예 안 하거든요. 200점 만점에 점수가 자기 몸무게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누가 공부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줄이고 다시 이제 한 번밖에 시험을 안 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활 영어였습니다. 생활 영어는 다 어떻게 들어가 버렸다? 예, 듣기 평가식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럼 우리도 아싸리 듣기 평가를 하시던가요? 근데 눈으로 보는 생활 영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우리가 그 뭐 기머거리도 아니고. 예, 그리고 듣기 대본 수준보다 더 낮아요. 한번 볼까요? 예. Did you have a nice weekend? Yes, it was pretty good. We went to the movies. What did you see? 그 다음에 Interstellar라고 합니다. It was really good. Really? 그 다음에 쓰고 답 Special effect 특수 효과야. They were fantastic. I would mind seeing it again.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 봤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수 효과가 죽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이 1번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세요. 연결이 될 수 없는 말들만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그 다른 직렬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생활 영어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문제만 살짝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건 뭐 독해라도 좀 많이 내가지고요. 시간적으로라도 조금 핸디캡을 좀 주는 게 어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생활영어인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영어 기출문제 풀이. 예전 같으면 제가 생활영어를 약간 주제별로 15개 정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생활영어와 관련된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막 공부를 시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 친구들이 그 상담을 해요. 선생님 생활영어 하려면 진짜 평소에 많이 쓰는 생활영어 신문에서 가끔씩 생활영어 하나씩 가르쳐주라든지 시중에나 뭐 시원서쿨이라든가 이런 생활영어 있잖아요. 그걸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외국 애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요, 1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그 생활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활영어는 제가 손에 장을 치집니다. 그런 생활영어가 아니라 저희 기출에 나왔던 표현만 외우시면 돼요. 딱 100문제도 아니에요. 100문제까지 풀 필요도 없는데 100문제 정도만 뽑아내셔도 됩니다. 거기 나왔던 기본적인 표현들하고 그리고 생활영어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리듬으로 답을 묻고 있는지 어떤 리듬으로 답을 묻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쪽이 답인지 답을 하는 쪽이 답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어차피 독해도 하실 수 있고 어휘를 외우기 때문에 생활영어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냥 외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활영어 잘 틀린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생활영어 수업을 또 돈 주고 듣지 마시고요. 예, 그냥 생활영어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세요. 한 번만 가볍게 풀어보고 이런 식이구나. 공무원에서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공무원 스타일이구나. 공무원 스타일, 대한민국 공무원 스타일이 생활영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거 암기도 다 하실 필요도 없고 이것도 그냥 기출에 나왔던 수거 위주로 하세요. 쓸데없는 뭐 진짜 무슨 미국 애들 진짜 오리지널로 쓰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수거도 안 나와요. 이디엄도 안 나옵니다. 그 정도 수거면 이제 시험에서 어휘 문제를 내야 되겠죠. 예. 자, 독해입니다. 제가 저번에 국가직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고2가 아니라 고2에서 고3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3 수준도 이제 고3 수준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고3 수준 중에서도 중하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더라. 근데 이번에 수준은 고2 수준, 사실 고1 수준이라고 말을 하다가 참았어요.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제 뭐 공무원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또 고등부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종합반이라는 게 하고 있는데
어, 고의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이번에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변별력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제가 독해 2개 정도는 이게 독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독해가 아니고, 아, 이거 빈칸 문제인가? 빈칸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해가 8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문장이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난 독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 왜 또, 최소한 독해라면 문장 8개 이상은 들어가 줘야죠. 18개 이상 들어가야 독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장문 독해도 아니고 단문 독해인데 3문장인가 4문장 들어가 있는데 독해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답을 보고도 픽스가 돼 있고 콜프가 돼 있는 거 보고 이게 독해인가 싶었어요. 처음에 이건 전 독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독해 지문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고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딱 지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중에 가시면 비싼 또 독해 두꺼운 거 사지 마시고 독해 뭐 선생님들이 PPT 띄워놓고서 한 줄 한 줄 끊을기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왜 시간 낭비라고 계십니까? 끊을기요? 독해할 때 언제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독해가 안 되시는 분은 구문 독해를 조금 하시는데 구문 독해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시는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EBS 교재 엄청 쌉니다. 가성비 짱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풀었던 그 고1 모평 있잖아요. 그 모음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가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본 떠버려도 되고 그거 푸세요. 그거 푸시면 됩니다. 그 정도 푸시면 되고 유형이 다 어떻습니까? 문장 삽입, 순서 찾기, 그 다음에 관련 없는 문장 속가내기, 그 다음에 빈칸 치우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거 많이 푸시면 되고 오히려 걔네들은 문제가 독해가 40문제는 아니지만 45문제에서 독해가 27문제 들어가죠. 거기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그리고 시간 싸움이죠. 그리고 유형이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푸시고 나머지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없는 유형을 먼저 풀다가 시간 모자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고 오는 건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영어를 너무 마지막에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어를 마지막에 뭐 11시 10분 20분 뭐 이 정도 가가지고 독해를 뭐 푼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자신 있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시간적 압박이 약하신 분들은요 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눈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건 우리말이라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차라리 독해를 먼저 푸시고 나중에 비독해 파트를 남기시고 마지막에 푸셔도 돼요. 독해를 나중에 다른 과목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푸시는 분이 있는데 못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아까처럼 단어가 남아있으면 찍을 수는 있지 독해는 안 읽히기 때문에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가 좀 약하거나 문제를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을 주시면 그거는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게 정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직접 풀려보고 이 친구한테 가장 맞겠다 싶은 걸 추천을 하지 이렇게 풀어 이 책만 봐 이 강의만 들으면 돼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천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쏟고 나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다 다양하게 나오죠. 주제 제목 찾기 문장 고르기 삽입인데 전부 다 저기 인사혁신서에서 자체를 만든 문제 1도 없죠. 다른 어떤 기출이나 EBS 쪽이나 저기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거라고 짜집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든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거 보시면 될까요? 독해 자료를. 뻔하죠. 시중에 나와야 돼. 그리고 저희 공무원 독해 자료들도 선생님들이 만든 독해 자료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성비 좋고 자료가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오탈자 같은 거나 그 오답 같은 거 자주 고쳐주고 빨리 판매가 되고 순환이 많이 되는 그냥 시중에 고등학교 독해 자료 쓰시면 됩니다. 그것도 고2 종점을 해가지고 고3 한 20% 플러스 그 다음에 고1 한 30% 플러스 해서 그러니까 3, 2, 3, 2, 3, 5,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고등학교 1학년 거 30%, 고등학교 2학년 거 50%, 고등학교 3학년 거 20%이 정도 포진시켜 가지고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기가 4개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답을 주는 거죠. 독해를 한번 볼까요? 사실 이렇게 세로로 세워놔서 옆으로 세워놓으면 문장도 몇 개 안 돼요. 여기 일단 work, reward, 그 다음에 restrictions, autonomy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점점점 많은 리더들이 원거리죠.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요 팀 자체가 흩어져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하다 보니까 뭐 컨설턴트 개념, 프리랜스 개념,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나의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집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프리랜스 개념으로 일을 많이 한다. 베스트는 기브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어떤 신뢰,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신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the more others trust you,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더 많이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확신컨대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그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걔네들이 일을 수행을 하는지 말이죠. Without someone shading them, 다른 사람들이 걔네들에게 그늘을 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늘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관습을 하거나 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했죠? Without someone shadowing them. 앞에 내용도 살짝 나왔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이 걔네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은 채라는 뜻이 되겠죠. 자,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뭐 줘야 되겠죠? 자율권이나 자치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autonomy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고1 수준입니다. 고1 수준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고1에 애들 풀려왔다니까요. 어제. 예. 그래서 autonomy입니다. 예. 자,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빈칸을 주변에서 그 빈칸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이 정도 독해입니다. 유형별 독해 문제풀이인데 여러분들 좀 약하게 느끼던 게 있어요. 뭐 문장 삽입 보통 애들 어려워하죠. 순서 찾기는 그나마 좀 하더라고. 근데 문장 삽입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 있고, 주제문 요약이 좀 안 나왔는데 지금 국가적인 주제문 요약 나왔었죠. 주제문 요약은 일단은 주제문 요약 자체 밑에 들어가 있는 단어 문제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단어가 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 독해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데 주제 찾기, 제목 찾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건 어차피 나와봤자 2문제나 3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유형을 풀 정도면 저게 뭐 문장 삽입이나 관련 없는 문장 골라내기라든지 이런 걸 풀 정도면 그 주제 찾기나 제목 찾기는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독해를 위한 독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독해는 밑에 보기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해가 조금 부족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예,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투리를 쓰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잡혀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포인트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독해를 왜 처음부터 다 끊어서 한 단어까지 다 해석을 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처음에 기초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신문 읽을 때 끊어서 안 읽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 문제를 먼저 보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유형에 맞춰서 독해를 접근하는 방식. 실제로 순서 찾기 같은 경우 독해 다 하지 않습니다. 먼저 2개를 묶어 놓고 나서 보기를 보고 나서 보기를 2개가 남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순서 찾기를 하는 거지. 그걸 완전히 분해하듯이 독해를 해가지고 하는 거 참 정상적인데 그건 시간이 남아 돌 때 이야기. 시간이 남아 돌 때 이야기. 예.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할 때는 다 보여줘야 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래요. 예, 기초가 약한 친구부터 잘하는 친구까지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대충 넘어가더니 어떤 친구는 진짜 하나하나까지 더까지 다 짚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천차만별의 실력이 한 번에 모여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카회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에 맞춰서 문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방법이 확신이 안 쓰면 그때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재 다 똑같아요. 예, 교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떤 수업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예. 옛날 같으면 제가 영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 막내 동생이 7급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 6개월 만에 끝냈던 친구인데 머리가 좋아서 끝냈을 것 같아요.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방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수능 수준 독해 문제 꾸준히 소화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고1이 고1 정도가 한 20% 하죠. 20% 하고 고2 정도가 한 60%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3 정도가 한 20% 하면 되겠다. 하면 되고 EBS나 학평이라든지 평가원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돼요. 이게 가장 이제 EBS가 척도잖아요. 기준이고 스탠다드.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면서 이게 여기 저기 자료 사시면 이 무료 강의 엄청 많아요. 무료 강의도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어야 될 강의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독해 강의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우리 어떤 모의고사 풀이라든가 뭐 아니면 아예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어정쩡할 때는 다른 강의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시험 대비입니다. 고득점을 요구하는 흐름이 지속되기에 보다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영어에서. 네, 조금 한다는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 보세요. 저번에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인데 그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고려대면 어떤 학교입니까? 서울연고대죠. 그런데 국업시험에 시험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직에서 덤비려고 하겠어요. 예. 그죠? 예. 제가 8년 전인가? 가회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학원 강사를 동시에 하면서 그 안 믿으시겠지만 그 가회 학생이 서울대생이었습니다. 서울대생이었고요. 저기 당산역에 사는 여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계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6개월인가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알바를 했는데 무슨 알바를 했냐? 고2 학생을 영수를 가외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알바로. 그리고 나한테 영어를 배워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원래 영어를 잘하는데 왜 영어를 나한테 배우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를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잡아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스케줄대로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건 좀 잘하니까, 예, 그래서 계속 좀 푸싱을 하는 거, 강약 조절을 잘하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그 친구들이 지금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득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상담할 때 그 학생도 지금 저 언니가 홍성군인가요? 예, 그게 이미 공무원이었고 얘도 시험을 쳤는데 한 개 틀렸습니다. 영어 95점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때 오히려 80점이 나왔었어요. 근데 시험이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고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실수 안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 과정은 뭐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모의고사 많이 풀어야 되겠죠. 모의고사를 근데 쓸데없는 거 풀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별로 좀 풀고, 근데 독해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저희 학원 거라든가 이런 거 푸셔도 좋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실제 독해 이번 나온 10문제 있잖아요. 제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어제 제가 여러분 연습 자료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제가 나눠줬어요. 어제 몇 시에요? 4시 45분에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한 개, 두 개, 많이 틀린 애가 세 개고 많이 다 맞춘 애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말도 안 했어요. 어디에서 나왔던 시험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접 실험을 합니다. 그 대상으로. 어떤 학교 대상으로요? 영등포고 애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약점 보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시험 치다 보면 약간 어떤 시험 시간에 대한 배분, 뭐 답지 옮겨 적는 부분. 꼭 끝나고 나면 뭐 밀려 적었다라던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좀 저는 이제 그 상담 받지 않습니다. 밀려 적었다. 이거는 아마추어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들. 예, 약점 보완 이거는 고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갔는지. 그리고 저번에도 누가 쫙 밀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밀렸으면 바로 아시지 않나요? 예, 그런 경우는 진짜 어떤 경우냐면 종료 시간이 한 진짜 5분, 3분 남았는데 그 OMR 카드 바꾸시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차라리 그걸 한 개 틀리세요. 예, 차라리. 그 밀려 쓰는 바람에 진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그 변명된다고 봐주던가요. 예. 자, 온라인 카페에 있습니다. 요즘엔 제가 잘 운영을 안 하는데 한 3,000명 정도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자료를 좀 요즘엔 잘 안 올리고 있는데 제가 또 7월 달부터 또 시작하는 강의도 있고 우리 하루에 5문제씩 이제 풀어 제끼는 또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있고 제가 유튜브도 옛날에 작년까지 이제 6월 달까지 열심히 쓰다가 요즘에 좀 잘 안 쓰고 있습니다만 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톡은 SK8923인데 등록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뭐 질문을 많이 하시고 어제도 다른 직렬 친구들 연락합니다.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긴 한데 이게 저도 막 이리저리 정신이 없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느릴 수도 있는데 근데 답변은 어떻게든 해드려요. 어떻게든 해드리니까 최대한 제가 24시간 또는 48시간 안에 제가 답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이 정도로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줘봤자 지금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마지막에 파이널 정리 강의도 라이브로 하자라고 했는데 시험 전날에 누가 라이브 봐요? 예, 그게 한국사 시험도 아니고 한국사 뭐 능력평가 시험도 아니고 그 전엔 자야죠.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시험 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냥 합격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어 자체에 대한 실력을 늘리고 영어 잘한다 못한다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영어 못해도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상담을 하고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합격만 할 수 있을 점수만 받으시면 되겠죠. 예, 회화 한마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점수만 받으시면 돼요. 우리 목표는 그냥 점수죠. 점수입니다. 회화는 나중에 배우세요. 제대로 이거가 회화 배울 수도 없고 영작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한국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사 아무 의미 없죠. 예, 한국사 그게 여러분들 뭐 그 한국사 문제 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를 더 싫어하시지 않나요? 예, 그 문제 스타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과목을 도입했던 지금 포부랑 저게 의도랑 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된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설은 다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완성은 다 했는데 편집을 조금 해야 돼서 올려놓고 그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제 유튜브에다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해설 강의를 뭐 음성 파일로 올리든지 아니면 문제만 띄워놓고 제가 목소리만 들어가게 해서 제가 자세하게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풀고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라고 대비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해설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도 6월 5일 날 시작했던 지방직에 대한 영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